지금 QLD TQQQ를 보고 계신 분들, 솔직히 돈이 아니라 시간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다. 월요일을 줄이고 싶고 내 몸이 닳기 전에 선택권을 당겨오고 싶어서요. 그런데 그 선택권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섭고 현실적인지 2018년에 104세 과학자 데이비드 구들이 보여줬습니다. 구들은 호주의 식물학자이자 생태학자였습니다. 평생 식물과 자연을 연구했고 논문을 수백 편 썼고 박사학위도 여러 개였고 100세가 넘어서도 학술 활동을 놓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오래 사는 사람으로 기억한 게 아니라 끝까지 자기 일을 사랑한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들어서면서 그 사랑하던 일이 하나씩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시력이 흐려지고 청력이 떨어지고 걸음이 느려지고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큰 고통은 통증이 아니라 박탈감이었다고 합니다. 연구를 하고 싶은데 못하고 극장에 가고 싶은데 못 가고 내가 좋아하던 일들을 내 힘으로 못하는 상태. 그게 매일 조금씩 쌓이니까 삶이 줄어드는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집에서 넘어졌는데 혼자 힘으로 일어나지 못해서 바닥에 누운 채로 꽤 오랜 시간을 버텼고 나중에야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다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는 더 자주 말했습니다. 나는 충분히 살았고 더 끌고 가고 싶지 않다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그는 불치병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우울해서 충동적으로 선택한 것도 아니라고 본인이 직접 말했습니다. 고통이 심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의 형태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아서 삶의 질이 무너져서 선택권이 사라져서 담담하게 결정을 내렸다고요. 하지만 당시 호주에서는 그의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그는 결국 스위스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국가 이름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기 삶을 자기가 정리하겠다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누구에게 복수하려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설득하려는 것도 아니고 자기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자기 손으로 넘기겠다는 태도.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는데 약물이 들어가던 순간 그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칵테일 정말 맛없군요. 다음에는 이거 주문하지 마세요. 방안이 웃음으로 풀렸다고 합니다. 가족도 의료진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웃었다고 합니다. 104세 노인의 마지막이었는데 이상할 정도로 담담했고 이상할 정도로 인간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딱 하나가 남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싶은 건 돈이 아니라 선택권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언제 일하고 언제 쉬고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무엇을 할지 그것을 고를 수 있는 힘. 그 힘이 없으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삶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그 힘이 있으면 삶은 길이보다 밀도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QLD TQQQ가 등장합니다. QLD TQQQ를 찾는 이유는 부자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선택권을 당겨오고 싶어서입니다. 월급이 오르는 속도보다 내 시간이 사라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걸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강한 수익률의 엔진을 찾습니다. 더 빨리 가는 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위험 구간입니다. QLD TQQQ는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독한 칵테일입니다. 빨리 취합니다. 기분이 확 올라갑니다. 상승장에서는 남들이 2배 벌 때 나는 더 빠르게 벌 수 있다는 환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칵테일은 맛이 좋은 술이 아닙니다. 용량을 모르면 기분이 아니라 인생이 흔들립니다. QLD는 나스닥 100의 1일 변동을 2배로 따라가려는 상품이고 TQQQ는 3배로 따라가려는 상품입니다. 같은 길을 달리지만 속도가 다르고 흔들림이 다릅니다. 2배는 숨이 찬 정도라면 3배는 심장이 뛰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QLD가 안전하다고 말하고 어떤 분은 TQQQ가 더 효율적이라고 말합니다. 둘 다 맞을 수 있습니다. 단 내 규칙이 있을 때만요. 규칙 없이 레버리지를 마시면 그 순간부터 사람은 투자자가 아니라 인질이 됩니다. 오를 때는 천재가 된 것 같고 내릴 때는 내 인생이 조롱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에서 무너지는 건 계좌가 아니라 멘탈입니다. 망하는 흐름은 늘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합니다. 조금 오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기면 한 번에 크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장이 흔들리면 계획이 아니라 감정으로 대응합니다. 손실을 견디기 싫어서 더 넣습니다. 평단을 낮추겠다는 말로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러다 현금이 바닥나면 그때부터는 시장이 회복되기만 바라면서 버티는 인생이 시작됩니다. 이게 선택권을 사려고 들어갔다가 선택권을 팔아버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독한 칵테일을 마셔도 되는 사람이 되자는 얘기입니다.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맛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용량을 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멈출지도 정하셔야 합니다. 레버리지로 살아남는 사람의 시작은 질문이 다릅니다. 얼마나 벌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잃어도 괜찮으냐부터 정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멈칫합니다. 왜냐하면 잃는 걸 생각하면 불편하니까요. 그런데 그 불편함을 피하는 순간 레버리지는 독이 됩니다. 반대로 그 불편함을 정면으로 보는 순간 레버리지는 도구가 됩니다. 첫째, 목적을 숫자로 고정하셔야 합니다. 막연히 부자 말고 내가 원하는 선택권이 뭔지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한 달에 내가 사는데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그중 얼마를 투자 수익으로 커버하고 싶은지 그 비율을 정하셔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QLD TQQQ는 욕망이 되고, 이게 있으면 QLD TQQQ는 도구가 됩니다. 둘째, 비중을 고정하셔야 합니다. 전체 자산에서 레버리지가 차지할 수 있는 상한선을 미리 정하십시오. 남들이 얼마로 벌었는지로 정하면 망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흔들려도 잠을 잘 수 있는지로 정해야 삽니다. 레버리지는 내 수면을 깨는 순간부터 내 인생을 깨기 시작합니다. 셋째, 들어가는 규칙을 고정하셔야 합니다. 그냥 싸 보인다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추세가 살아있을 때만 적극적으로 쓰고, 추세가 꺾일 때는 강도를 낮추는 식으로 단순한 원칙을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분할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한 번에 정답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정답이 아니어도 살아남는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나오는 규칙을 고정하셔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매수 타이밍만 묻고 매도는 감으로 합니다. 그래서 벌어도 내 돈이 안 됩니다. 레버리지에서는 일정 구간에서 일부를 줄이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과열 구간이나 전고점 부근에서 보유 물량의 일부를 줄이고 그 일부는 더 안정적인 자산으로 옮기거나 현금으로 남겨두는 식입니다. 이걸 해야 다음 하락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다섯째, 현금을 전략으로 두셔야 합니다. 현금은 겁쟁이의 상징이 아닙니다. 레버리지에서 현금은 생존장치입니다. 폭락이 오면 현금 있는 사람은 기회를 보고 현금 없는 사람은 공포를 봅니다. 같은 하락인데 화면이 다르게 보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지금 당장 QLD TQQQ를 사야 합니까? 정답은 하나입니다. 규칙이 정해진 다음입니다. 규칙 없이 누르는 매수 버튼은 내가 원치 않는 잔을 들고 억지로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그 잔을 내려놓을 수 없게 되는 순간이 오면 그때부터 선택권은 사라집니다. 또 이런 말도 많이 듣습니다. 레버리지는 장기 보유하면 결국 망한다. 절반만 맞습니다. 상품이 망하는 게 아니라 운용이 망합니다.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 무방비로 들고 있으면 경로에 의해 깎일 수 있고, 하락장이 길어지면 멘탈이 먼저 무너집니다. 반대로 상승 추세가 길게 이어지는 구간에서 분할 매수와 분할, 익절과 현금 관리가 결합되면 강력한 가속기가 됩니다. 결국 답은 상품이 아니라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건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레버리지를 쓰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실을 보면 바로 원칙이 무너지는 분, 밤에 주가 생각 때문에 잠이 깨는 분, 현금 흐름이 불안정한 분, 손실을 만회하려고 빚을 떠올리는 분.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QLD TQQQ는 아직 내 잔이 아닙니다. 잔을 바꾸는 게 비겁함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반대로 이런 분들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락해도 규칙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 분할로 들어가고 분할로 나오는 걸 자동처럼 할 수 있는 분, 수익이 나도 흥분하지 않고 비중을 지킬 수 있는 분, 무엇보다 투자를 돈이 아니라 선택권으로 보는 분. 이런 분들은 QLD TQQQ를 통해 시간을 당길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농담이 웃음을 만든 이유도 같은 결입니다. 끝이 다가오는데도 태도가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락 앞에서도 태도가 남아야 합니다. 수익 앞에서도 태도가 남아야 합니다. 그 태도가 있으면 레버리지는 독이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그 태도가 없으면 가장 안전한 상품도 독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QLD TQQQ는 돈을 벌기 위한 상품이기 전에 내 인생의 선택권을 설계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선택권 설계는 수익률이 아니라 규칙에서 시작합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신 분들, 매수 버튼부터 누르지 마시고 딱 4줄만 적으십시오. 나는 왜 이걸 하려는가? 나는 얼마까지 흔들려도 괜찮은가? 나는 언제 일부를 줄일 것인가? 나는 현금을 얼마나 남길 것인가? 그 4줄이 있으면 QLD TQQQ는 남의 무용담이 아니라 내 삶의 도구가 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